중국이 스텔스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를 함께 비행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유무인 복합체계 확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향후 항모 전단에서 운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경납고의 문이 열리자 중국이 개발 중인 GJ-11 스텔스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바로 J-20 전투기와 J-16D 전자전기와 함께 편대 비행에 나서는데 무인기가 선두에 배치됐습니다. 중국이 공군 창설 76주년을 맞아 무인기를 동원한 합동 작전 체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并承担高风险区域突防角色，减少飞行员伤亡风险，也向世界传递了中国在下一代空战体系中的技术话语权。 드론의 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입된 전자전기는 적의 레이더와 네트워크 교란을 차단하고 아군 전투기의 작전 범위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GJ-11은 독립작전은 물론 복자형 J-20에 탑승한 무장사의 조종에 따라 공격력을 확장하는 윙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一般来讲，攻击11可以独立作战，做中程僚机的是攻击21。攻击21体型比较小一点，可以飞1000公里，而攻击11体型大一点，可以飞1500公里。 군사 전문가들은 향후 항공모함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데 합동작전은 아직 훈련 단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合理来推测，会不会因应它的这种福建号的成军，还有它未来有可能076的这个无人机的航母成军以后，它会不会把这款战机也放在这个航母上面的可能性，我们也不能排除。 미국이 항공모함에서 운영을 추진 중인 자율전투 드론 체계와 유사한 대응 전력을 구축하려는 구상입니다. 중국이 향후 건조할 핵추진 항공모함에 레일건 등 미래 무기를 탑재할 가능성도 거론됐는데 앞으로 미국을 압박할 차세대 무기 체계 도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해군력을 복원하는 이른바 황금 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신예 호위함을 우리나라 기업인 하나와 협력해 건조할 것이라고 밝혀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주원 PD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냉전 시대 이후 퇴장한 거대 전함을 재도입하고 수십 척의 신예 호위함, 프리기탐이 포함되는 황금 함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낡고 구식이 된 함대를 황금 함대로 재편해 미국의 해군력을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These are the best in the world. They'll be the fastest, the biggest, and by far 100 times more powerful than any battleship ever built. 현재 미 해군의 주력함은 배수량 약 9,500톤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입니다. 배수량 3만 톤 규모의 새 구축함에는 극초음속 무기와 고출력 레이저는 물론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트럼프급 전함은 일단 2척을 먼저 건조하고 궁극적으로는 20척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신예 호위함은 한국 기업인 하나와 협력해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e're strong about it. Last week, the Navy announced a brand new class of frigate, and they'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a good company, recently agreed to invest $5 billion in Philadelphia Naval Shipyard World. 이번 함대 구상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양 불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 평균 4척 이상의 군함을 건조했다면서 조선 능력과 미 해군력을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한국의 대미조선업 투자 프로젝트 마스가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집권 2기 시작부터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특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린란드를 장악 의지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 랜들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에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고 랜들리 주지사도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답했습니다.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만을 전담하는 특사 직책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를 미국이 병합할 수는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덴마크의 영토 보존, 주권, 국경의 불가침성을 지켜야 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Jeg er stærkt oprørt over den her udpegning af en spidse Lindmøj, og jeg er specielt jo oprørt over den her særlige Lindmøjs udtalelse, som vi finder totalt uacceptabel. 랜드리 주지사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풍부한 천연 자원을 지닌 지정학적 요충지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even international security, and I think we're going to get it.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get it. 덴마크 국방정보국은 이달 초 미국을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분류하면서 우방국에도 적국을 상대하듯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해군이 도입할 새 프리기탐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은 새로운 급의 프리기탐 건조 계획과 관련해 한국 한화와 함께 일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대형 함정들로 구성된 황금 함대를 만들겠다면서 프리기탐들이 이 함대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노를 공식 취역하면서 11척의 항모를 보유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항모 보유국이 됐습니다. 푸제남 실전 배치로 미중 간 해양 패권 경쟁도 가열될 걸로 보이는데요.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남이 취역했습니다. 길이 316m, 폭 76m, 배수량 8만여 톤인 푸제남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으로 11척의 항모를 보유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항모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설계부터 건조까지 중국 자체 기술이 동원됐고 취역식 영상은 이틀 만에야 공개됐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행사에 참석해 함정을 시찰하고 군기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푸제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자기식 사출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전자기식 사출 장치는 항모 갑판에서 함재기를 급가속해 곧장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제한된 시간에 더 무거운 기체를 더 많이 이륙시킬 수 있습니다. 试飞也是要有这种非常勇气啊，这个很了不起的，都是英雄。 대만과 가장 가까운 중국 지역인 푸젠성에서 항공모함의 이름을 따오고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근 하이난에서 취역식을 진행한 점도 주목됩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남중국해를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의 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동남아의 해양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본도 푸제남 취역과 관련해 주변 지역 경계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최소 4개의 항모 전단을 꾸려 대양 해군을 육성하고 2035년까지 총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한국의 추진 잠수함 도입은 서해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의원연맹이 개최한 제1회 한미 외교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 영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의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서해를 언급했습니다.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의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을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서 도전에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서해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중국의 서해상 활동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한미동맹이 이런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건 한국이 대중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방한한 데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이 보유할 핵 잠수함에 대해 중국 억제에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상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앞서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 사령관도 뒤집힌 한반도 지도와 함께 한국은 전략적 중심축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새로운 지도 접근법이 한국과 일본, 필리핀, 전략적 삼각 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썼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를 비롯한 한반도 방어보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과 연계해 대중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최근 중국이 세 번째 항모인 푸젠함을 실전 배치한 가운데 네 번째 항모 역시 건조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항모와 핵 잠수함 등 전력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요. 미국에 맞서 서태평양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초 상업용 위성이 공개한 중국 다롄 조선소의 모습입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만들어진 도크에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로 추정되는 선박이 촬영된 겁니다. 핵추진 항모로 원자로 2기가 설치되고 전자식 사출 장치도 2개가 놓이는데 약 90대의 함재기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최신 항모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이르면 2027년 진수될 전망입니다. 我觉得将来就是几个特性，第一个更大，平台更大；第二个更快，就是我们的动力更强；第三个就是我们的飞机更多，我们舰载机的这个品类。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전투함 정수는 370척으로 미국이 운영 중인 290척을 공식적으로 넘어섰습니다. 향후 5년 내 435척을 보유할 것으로 미 국방부는 예측했는데 096형 저우급 최신형 핵잠수함 건조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최근 푸젠함 취역으로 3개의 항모 전단을 가동하게 된 중국은 10년 내로 2배 더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我们始终根据国家安全需要和装备技术发展推进航母建设. 중국은 매년 수상함 10척 이상, 핵잠수함의 경우 2~3척을 건조할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이 해군력에서 질적 우위를 유지 중인 가운데 중국은 해군력 강화로 서태평양에서의 존재감과 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우리 정부가 도입을 준비 중인 핵 추진 잠수함은 결국 핵연료 농축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농축인지 저농축인지에 따라 셈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박소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 즉 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기준을 보면 20% 미만은 저농축, 이상은 고농축으로 분류되고 90% 이상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으로 간주합니다. 농축도는 잠수함의 소위 건전지 역할을 하는 연료봉의 수명과 직결됩니다. 90% 이상은 잠수함이 퇴역할 때까지 바꿀 필요가 없고 20% 미만은 농축도에 따라 3년에서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6개국 중 미국, 영국, 러시아가 90% 이상 고농축을 사용하지만 중국은 최대 5%, 프랑스는 7%대 저농축을 사용 중입니다. 호주가 미국, 영국과의 3국 안보동맹을 통해 예외적으로 90% 이상 고농축 핵잠수함을 받기로 했지만 우리나라가 호주 선례를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으로 인한 핵 비확산 논란이 큰 데다 자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고농축 핵잠수함을 얻는 대신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영구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농축의 연료봉 교체 주기가 잦아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전력 공백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설계 기술로 극복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장전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착탈식으로 하잖아요. 아예 동체로.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듈화거든요.
만약에 디젤하고 배터리를 겸용을 한다, 하이브리드로 만든다 하면은 재장전 주기도 그리 걱정할 게 없고. 이 때문에 전홍축 핵잠수함과 함께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 해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군함과 많은 소형 호위함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황금함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소, 현대화 등을 이루기 위해 기업,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인 한화를 언급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황금함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의 주력함은 배수량 약 9,500톤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인데 이들 함정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차세대 구축함은 배수량 규모를 3만 톤까지 키우고 전자기 레일건과 지향성 에너지 레이저 같은 미래형 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함대의 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함 건조가 미국의 조선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며 생산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기업, 동맹국 정부 등과 협력해 조선소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미 해군이 도입할 신의 호위함은 한국 기업, 한화와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는 위대한 회사라고 소개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 이상 투자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한미 조선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도 일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노려온 그린란드에 특사도 임명을 했는데 그린란드 장악 의지를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제프 랜들이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고 랜드리 주지사도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답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즉각 공동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를 미국이 병합할 수는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랜드리 주지사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풍부한 천연 자원을 지닌 지정학적 요충지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직후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했고 이후에도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군사력 동원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덴마크 국방정보국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을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관세 등 경제력을 수단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방국에도 적국을 상대하듯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